의사결정론입니다. 경영사결정론은 우리가 어떤 결정, 문제 해결을 할 때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이제 살펴보는 그런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영활동, 경영환경, 경영의사결정론은 보통 이제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래서 환경 변화와 이제 경쟁 패러다임을 우선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환경 변화와 경쟁 패러다임에서는 일단 이제 우리가 어떤 인류의 어떤 발전 과정과 이런 환경 변화를 통해서, 그죠? 우리가 이런 환경 변화가 발전하는 어떤 과정들을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능력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초기의 산업혁명과 그 이전의 어떤 환경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힘과 그 다음에 기계라는, 그죠? 기계 또는 어떤 전문화된 기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노동력으로 봤을 때 단순한 이제 피지컬 파워가 아닌 노동력이라는 의미에는 어떤 그 맨파워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러한 것들, 그 다음에 이게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산업혁명을 이루고 이제 그 위에 정보화 사회가 오고 여러 가지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러한 시대가 올 때까지 각 시대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그러한 방법들은 당연히 틀려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어떤 힘의 원천이 틀려지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 변화의 어떤 이런 발전 과정들, 거기에 따른 어떤 이해와 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와 대응,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이제 필요한 거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중요한 하나 요소에 포함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같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환경 변화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살펴봐야 될 이제 그런 부분이었다라는 것들 우리가 한번 다시 리마인드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분들이 있었고요. 자, 그래서 그런 이제 패러다임적인 것에서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선 이렇게 구성됩니다. 준비 단계, 해결 단계, 그 다음 좀 더 나간다면 또 여기에서 일단은 실행 단계, 그죠? 또 이러한 것들로 이렇게 구성되어가 되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선 환경 변화와 경쟁 패러다임을 이해하는 거죠. 준비 단계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는 이제 그걸 배워야 되고, 그 이제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의 기본 개념을 그 다음에 우리가 습득해야 될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죠. 문제 해석의 어떤 의사결정 기본 개념, 그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기에 이제 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이 창의력과 창조적 사고의 이해. 즉, 이 창의력과 창조적 사고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키워드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창의력과 창조적 사고를 위한 하나의 방법들, 이걸 기르기 위한 방법들이 굉장히 우리가 강조되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의 해결 단계에 가면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 단계에 가서는 해결 단계는 어떤 것들이냐, 그죠? 여기 이제 문제를 진단하는 단계,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분석하는 단계, 그 다음에 문제를 정의하는 단계, 그죠?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한, 여기 창조적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거기서 대한 대안을 얼터너티브로 하죠. 그런 대안을 갖다가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대안에 대한 평가하고 최선안을 갖다가 선택하는 방법. 자, 다시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처음에는 준비 단계입니다. 그 다음 해결 단계,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단계냐면은 실행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준비 단계, 해결 단계, 실행 단계다. 자, 이제 해결이란 것은 해결 단계에서는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죠? 해결 단계는 이제 뭔가를 하나의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프레임에 맞게 이제 하나의 어떤 계획을, 그죠? 세운다는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프레임에 맞게 계획을 이제 세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뭔가 안 켜지네요. 예. 자, 그런 단계를 우리가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이제 해결 단계롭고, 실행 단계는 좀 더 보면은, 실행 단계는 우리가 최선안을 갖다가 점검하고, 여기 보면 어떤 걸 나오네요. 그 다음에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 및 실행 결과를 갖다가 평가하고, 그 다음에 실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이러한 프로그레스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있는 거 전체적으로 1장의 환경 변화와 경쟁 패러다임을 이해하는 것은 이렇게 구성된다. 준비 단계, 해결 단계, 실행 단계로 나누고, 이제 각 단계에 대한 어떤 소단원들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이제 살펴봅니다. 자, 조금 지금 시스템이 불안정해서 제가 이걸 조금 분리를 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오케이. 자, 그런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환경 변화와 환경 패러다임을 이해하는 것이죠. 환경 변화와 환경 패러다임에 대한 이해인데, 환경 변화와 경쟁 패러다임의 이해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인류 문명의 발전과 환경 변화에 대해서 이제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과 패러다임의 변화라. 이제 이 부분도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쟁력의 핵심 요소. 그죠?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그런 이제 부분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환경 변화에 대한 것들을 알기 전에는 우선 이제 환경 변화의 어떤 생존 수단, 환경 변화와 생존 수단을 이해하고요. 변화에 따른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그에 따른 핵심 기술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핵심 기술. 그 다음에 21세기의 미래 사회의 경쟁력은 무엇인지, 이게 이제 하나의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될 이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키포인트 보면 미래를 예측하는 창의적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창의적인. 이게 창의적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의적이란 말의 의미인데요. 이 창의적이란 말은 뭐냐? 자, 창의적이란 말의 의미입니다. 창의적인 것. 이것에 대한 이제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창의적이란 것은 환경 변화와 그 창의적인 인간이다. 굉장히 이제 크리에이티브, 그죠? 자, 크리에이티브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크리에이티브란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크리에이티브한 인간이다. 이 창조적이란 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경영의사결정론에 있어서 어떤 키포인트가 되는 이러한 단어다라고 알아야 되겠죠. 하나의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다. 키포인트다. 이것이 하나의 키가 된다. 그죠? 키포인트가 된다. 자, 키포인트가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크리에이티브한 것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환경 변화의 패러다임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 문명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했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이 어떤 것이며 또 이 4차 산업혁명은 21세기의 어떤 특징을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가 21세기의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경쟁력의 어떤 핵심, 그래서 소위 말하는 코어,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조금 내리면 코어가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코어가 되는 거죠. 코어, 핵심. 이 핵심의 원천은 뭐냐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의 핵심의 원천은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 코어의 원천은 뭐냐, 코어의 원천은 뭐냐 이거죠. 자, 그것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인류 문화의 발전 과정은 우리가 크게 이런 식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되느냐? 어떤 식으로 되느냐? 자, 보면은요. 자, 일단 우리가 농경사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사회, 그 다음에 이제 정보사회로 이어가고, 그 다음 최종적인 하나의 그 부분들이, 결국은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사회, 그죠? 정보사회. 결국은 그 다음에 제4의 물결에서 우리가 정보사회에서 다시 지식이 포함된 지식정보사회로 넘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지식정보사회로
넘어간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식정보사회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4차 산업, 자, 일간 농경사회, 요건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주장이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보사회에서, 그 다음에 지식정보사회로 넘어가고 있다. 그죠? 정보사회가 도래한 것은 우리가 1990년대로 알고 있죠. 1990년대에 정보사회가 되어왔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21세기에 들어서 정보에다가 지식이 필요한 정보 지식사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부분도 한번 보면은요. 자, 이 부분도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이렇게 보면 알다시피 우리가 산업사회란 것은 물리적 기술, 디지털 기술, 그 다음에 생물학 기술, 또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융합 기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복잡 다양해진 기술이 발전되다, 복잡 다양한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의 이제 발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인식을 하면 되겠다, 그죠? 자. 이해하시겠죠? 인식을 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 21세기 핵심력 부분들을 한번 보면요. 자, 핵심적인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냐. 자, 그래서 여기 조금 더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들 우리가 한번 봅니다. 그래서 21세기에 있어서 21세기에 있어서의 어떤 미래 예측을 위한 어떤 그런 기술들에 있어서는요. 좀 지워보겠습니다. 정신이 좀 없죠, 여러분들이. 자, 좀 지우고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21세기 미래 예측에 있어서는요, 기술이 계속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측이 거의 불허하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은 이것이 기술의 발전 속도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요. 기술 발전이 너무나 빠릅니다. 그래서 이걸 따라갈 수가 없죠. 그죠? 기술 발전이 굉장히 fast 하니까 이러한 기술 발전을 따라가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예측이 거의 불허한 거죠. 이런 만큼 이제 기술이 빨리 발전한다는 거고요. 또는 이제 세계화가 가속화가 된다. 이제 세계화의 주된 팩터들, 이제 세계화를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 하잖아요. 이렇게 세계화의 팩터들, 세계화가 가속화된다는 것은 이제 결국 말은 국경이 없어진다. 국경이 없어진다. 국경이 이제 물리적인 국경이 없어지고, 세계화란 것은 결국 자본하고 그 다음에 정보, 그죠? 정보.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력이 섞인다는 거죠. 인력이 섞인다.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자본과 정보, 인력이 섞임으로써 결국은 어떤 하나의 통제된, 즉 각 국가의 통제력, 국가적 통제력이 상실되는 거죠. 자, 국가적 통제력이 상실되는 원인이 뭐냐? 국가적 통제력이 상실되면서 하나의 norms, 결국엔 규범이죠. 규범.
이 하나의 규범이 통일되는 겁니다. 규범이 통일이 되는 거죠. 통일이 된다. 자, 규범이 통일된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 이게 이제 표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표준화가 된다. 이렇게 표준화가 된다. 즉, 글로벌 표준화가 된다. 국제 표준화가 된다. 거의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국제 표준화가 되기 때문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국제 표준화가 된다는 자체가 우리가 뭐 한 곳에서 어떤 이러한 조류들, 하나의 혁명의 어떤 조류들을 막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각국 기업이, 각 국가가 독자성을 잃게 됩니다. 각 국가의 독자성. 국가의 독자성을 상실하게 된다. 자, 그럼 이 독자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심지어 지금 이제 그 인터내셔널 매니지먼트라는 하나의 틀이란 거는 국가가 한 나라가 한 지역에만 자기 지역,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한 국가의 오피스와 그 다음에 제조시설인 사이트, 매뉴팩처링 사이트가 한 곳에 있었지만 지금은 이것이 여러 군데로 흩어져서 다국적화되어 있죠. 다국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 다국적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국가가 이 다국적화되었다는 것은 뭐냐? 우리나라에 즉 자기 나라에 다른 나라 기업들이 들어와서 자국 기업과 같은 기업과 타국 기업이 같은 그죠? 자, 같은 지위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타국 기업 즉 자국 기업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이 타국 기업에 불리한 그죠?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계화 가속되면서 동시에 세계화의 가속은 결국은 어떤 norms, 그러니까 규범의 어떤 평균화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특정하게 외국의 어떤 기업에 대한 차별, 어떤 하나의 discrimination입니다. 그럼 결국 무엇이냐? 적으로 이러한 기업들에게 손해가 간, 즉 외국인 투자 기업들에게 손해가 갈 그럴 어떤 법적 조치를 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그건 결국은 sovereignty, 즉 자주권, 즉 자기 나라의 어떤 그 물리적인 이러한 것들을 지배할 수 있는 이러한 권위, 즉 authentic이라고 하죠. 그걸 어떤 권위를 갖다가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상실하게 되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밀려오는 이러한 조류들, 뭐 21세기의 어떤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늦출 수가 없다는 거죠. 늦출 수가 없거나 또는 방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뭐 때문에 이 세계화라는 것은 결국 이거는 가속화가 된다. 세계화는 결국 뭘 이야기하냐면 글로벌의 어떤 하나의 규범이 어떤 표준화되었기 때문에 뭐 동서 국가들 잘 사는 나라 뭐 지금 동서의 개념은 없어졌죠. 이게 옛날에는 이제 동서의 개념이 사회주의 국가와 그 다음에 사회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 그죠? 그 다음에 남북의 개념, 남북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 그죠? 이러한 개념들이 좀 상존했기 때문에 어떤 그 자주적인 그죠? 어떤 프로텍션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자주적인 프로텍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러한 세계화의 가속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표준화됐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그 외국 기업들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 세계화는 뭘 요구합니까? 똑같이 대우해 주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우리가 내국민 대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국민 대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똑같이 유지해야 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손해를 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제를 했을 때 어떤 세계화라는, 그죠? 세계화는 결국 어떤 그 자유화를 이야기하거든요. 자유시장주의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함부로 어떤 국가가 자기 나라에 어떤 해를 온다 해서 그거를 뭐 제재하거나 여러 가지 어떤 제한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떤 밀려오는 어떤 하나의 어떤 도도한 어떤 트렌드에 대해서, 썰물에 대해서는 그거를 예측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결국은 경쟁력을 잃게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이럴 때 또한 이제 소비자들의 욕구 변화라는 것이 이것도 세계화와 연결이 되죠. 소비자들의 욕구란 것은 결국은 여러 가지 어떤 트렌드에 의해 가지고 변하게 돼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세계화가 된다면 우리가 국경을 초월해서 이제 국경의 통제, 정부 통신의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가 세계화가 가속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세계화의 요소로는 이제 돈, 정보, 사람이 이제 필요에 따라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세계화라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돈, 그 다음에 정보, 그 다음에 노동, 인력, 그죠?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것을 세계화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동을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그죠? 하다 보니까 정보가 이동하니까 이제 정보 이동을 한번 보세요. 정보 이동이란 것이 결국 이제 어떤 매스미디어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TV라든지 그죠? TV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영화라든지, 그죠? 영화도 요즘 다 동영상으로 보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류 같은 경우죠. 한류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러한 이제 정보 이동이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 때문에 어떤 사고의 어떤 기준이나 또는 욕구라든지 소비자의 욕구란 것은 소비자 욕구란 것은 소비자 취향을 이야기합니다. 소비자 욕구란 것은 소비자의 이제 취향을 이야기하겠죠. 자,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양해집니다. 변화되고, 그러니까 이제 자유분방하게 일률화되지 않고 여기서 이제 다양화되는 거죠. 다양화된다. 자, 이 다양화된다, 그죠? 이러한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복잡하다는 거죠.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쟁력의 핵심은. 이러한 것들의 경쟁력의 핵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했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은 창의성이라는 거죠. 그죠?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결국은 창의성입니다. 여기 이야기하는 우리가 창의적, 융합적이라는 것은 이제 conglomerate라고 이야기해서 융합적, 복합적인 사용, 복합적으로 하나만 생각하지 않고 다방면으로 뭔가를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융합적이라는 것이 바로 창의적은 아까 이야기했죠. creativeness, 그죠? creative.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복합적이라는 것은 아까 이거는 이제 여기 아까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고
복합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는 이제 conglomerate라고 자, 복합적인 사고방식. 자, 이러한 거, 우리가 그 복합적인 사고와 창의적인 사고가 있어야지만, 이러한 복합적인, 그죠? 이런 복합적인, 예를 들어 너무 복합적이고 너무나 빠른 속도여서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한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은 대비할 수 있다. 그죠? 자, 여기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가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럼 어떤 것이냐? 그러면 이제 뭐 과연 최선인가? 그죠? 그러면 이제 뭐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나라면 어떻게 할 텐데? 나라면 if me 이란 뜻이죠. 그다음에 이제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행복할까? 이제 이러한 사고들, 그죠? 이러한 사고들은 결국 굉장히 창의적이고 종합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미래의 어떤 아주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자, 왜냐하면 이제 사상은 너무 예측 불허의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자, 거기까지 우리가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보면, 자,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우리 환경 변화와 생존 수단이라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우리가, 환경 변화와 생존 수단에 가서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문명의 변화와 경쟁력이라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죠. 자, 그래서 원시 사회에서는 힘과 폭력이 경쟁력이었습니다. 그죠? 원시 사회에서는 어떤 문명이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지식을 축적할 이런 그런 어떤 공간도 없고, 이랬기 때문에 그저 이제 physical strength,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인 힘이 있는 자들이 이제 주먹이 법인 거죠. 결국은 주먹이 법이다. 뭐 이런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주먹이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1의 물결이라고 해서 이제 농경사회가 됐죠. 농경사회는 연장이 발달이 되고 이런 이제 그런 프로그레스가 있었죠. 이때는 결국은 수렵이나 사냥하지 않고 정착해서 농사를 지음으로써 그죠? 안정적인 이제 식량을 확보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인구가 이제 굉장히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죠. 왜냐하면 안정적인 환경이니까 기아도 없을 거고 어떤 뭐 질병도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거죠. 그죠?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는 결국은 여기 있다시피 우리가 이제 토지라든지, 그죠? 토지라든지, 그 다음에 인간의 노동력. 근데 이때 있던 노동력이란 것이, 노동력은 결국은 농경사회가 되면은 어떤 노동력은 물리적인, 여기 아까 이야기한 어떤 힘, 이때 힘이라는 것은 폭력에 의한 어떤, 폭력, 힘이 큰, 폭력을 행사해서, 다툼으로써 가져올 수 있는 자가 다른 사람이 확보한 식량을, 그죠? 식량을 이렇게 뺏어올 수가 있잖아요. 식량을. 근데 이제 이거는 이게 아니고, 이때의 힘이라는 것은 폭력을 이야기하고, 이때의 힘은 단지 일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을 이야기하죠. 그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하나의 어떤 경쟁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산업사회가 됩니다. 산업사회가 되면은, 이때는 이제 이 힘의 원천이 어떤 노동력이라기보다는 이제 결국은, 필요한 것이 기술과 자본입니다. 그죠? 자본은 돈을 이야기하고, 기술은 이제 산업사회에서, 이게 산업사회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기계화됐다는 거죠. 기계화됐다. 그죠? 산업혁명은 결국 기계의 혁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기계화됐다. 기계화됐을 때는, 기계화된 사회에서는 기계를 움직이는 기술과, 그다음 이러한 기계를 살 수 있는 자본, 그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힘의 원천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이렇게 하면, 결국은 이제 정보사회가 옵니다. 우리가 정보사회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사실은 정보사회가 본격적으로 되고, 이게 한 데는 1990년도 중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죠? 불과 한 90년, 그 다음에 2009년, 우리 한번 봅시다. 91, 천하면 2009년, 2019년이죠. 그럼 불과 10년, 20년. 그죠? 불과 이게 정보화된 거는 불과 뭐 지금 해봐야 20년밖에 되지 않은 거죠. 2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때에 내가 알기로는 1900년도 중반쯤에 인터넷이 그때 이제 깔려서 인터넷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이란 개념이 있었고요. 왜 인터넷이란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냐 하면은 이때 우리가 이제 이메일이라는 것이 그때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에는 전부 다 이제 종이 메일을 써서 보내고 뭐 그 전에는 이제 우편함 같은 거, 그죠? 우편함이 지금은 뭐 거의 없지만 우편함에다가 우표 붙여서 갖다 넣는 거였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데 이제 사실 이거를 리플레이스먼트한, 이거를 급격하게 이메일로 이게 이제 결국은 대처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러한 기억들이 아주 또렷합니다. 이메일로 대처되었던 그러한 기억들이 아주 사실 또렷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로 되었다. 그래서 이때는 소위 이야기한 정보가 하나의 기술 중에도 이제 정보 기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기술 중에서 이러한 이제 정보 기술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기술 중에서 이제 정보 기술들, 그러니까 정보 데이터 기술들, 그죠?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이제 정보 사회를 이루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보란 것이 우리가 입력되는 이런 이제 개인 정보도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데이터로 입력되는 정보들, 그죠? 그런 것들이 정보 사회를 이루는 이제 기술의 어떤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거죠. 자,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그런 개념에서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보면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사회에서 인풋은 우리가 여기 이제 있는 것처럼 인풋은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토지가 있고 자본, 기술, 노동 같은 것들이 돼서 자, 요것이 이제 인풋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다음 다른 건 좀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죠? 요게 이제 인풋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보시면 여기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떤 창의력이라는 것들이 곁들여져서 여기에 이제 가공이 되고요. 이 가공이 된 것들을 다시 어떤 여기도 이제 창의력이 들어가죠. 창의력이 돼서 여기 최종 제품이나 서비스로 아웃풋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되었던 이 최종 제품이나 아웃풋은요. 아시다시피 다시 그죠? 다시 요거는 피드백을 통해서 그죠? 다시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그죠? 다시 피드백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형태로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생산의 요소들, 우리 요거를 이제 생산의 요소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프로덕션 팩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프로덕션 팩트라. 이게 이제 프로덕션 팩터들인데 팩터스가 되죠. 그게 이제 토지, 노동, 그 다음에 자본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술이죠. 요거는 기술이고, 요 부분은 사실은 이제 기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요 세 가지 부분은 요거는 이제 가게가 제공을 하는 거죠. 그죠? 가게가 제공하고, 기업이 빌려 쓰는 거죠. 기업이 빌려 쓰입니다. 토지 같은 경우도 개인으로부터 기업이 사들이겠고 또는 임대하겠고 노동은 개인의 어떤 노동력을 이야기하고 자본은 이제 개인이 이제 바로 기업에 빌려줄 수도 있고 개인이 은행을 통해서 예금해 놓은 건데 이제 은행이 이거를 결국은 빌려주는 거죠. 그렇지만 이 돈은 누구 돈이죠? 이 돈은 결국은 가게에서 나온 돈이죠. 그 다음에 기술 같은 경우는 결국 기업이 개발한 어떤 특허라든지 물론 이 기술 부분도 개인의 기술을 기업이 빌려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특히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정보라든지 지식 같은 거 있죠. 이 정보 지식 같은 것들이 특히 어떤 단계입니까? 여기서 정보사회와 그 다음에 지식정보사회 와서는 이러한 것들이 더 다른 또 다른 어디셔널 팩터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 창의력이란 하나의 과정에서 다시 하나가 재생산돼서
이거를 이제 생산 활동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다시 생산된 것을 다시 여기에서 이제 제품과 서비스로 최종 생산물이 되는 거죠. 그죠? 이 중간 프로세스는 결국은 이제 그죠? 중간 단계를 경치는 거죠. 그 다음에 제품 서비스 된 다음에 이게 고객의 어떤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이렇게 와가지고 똑같이 인풋도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겪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볼까요? 자, 그 다음 이제 4차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이제 정의와 특성에 관해서 보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정의와 특성에 관해서 보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아까 지식정보사회를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다. 아까 우리 프로그레스 보셨죠? 지식사회와 지식정보사회. 그죠?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을 최근에 많이 듣습니다. 그죠?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을 우리가 최근에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그럼 이 4차 산업혁명은 그럼 과연 뭘 얘기를 하느냐 이거죠. 4차 산업혁명은 뭘 보고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다. 4차란 말 이런 말들을 자꾸 쓰느냐 이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말 그대로 이제 fourth입니다. 네 번째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3차까지는 우리가 했잖아요. 3차까지는 우리가 컴퓨터에 의한 이제 정보사회다라고 했죠. 정보사회인데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정보에다가 플러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정보를 가공해서 하나의 뭐를 만든다? 지식으로 만든다. 자, 정보 지식 사회다. 이렇게 본다 했죠. 그래서 이제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Revolution이라는 것은 혁명이라는 뜻입니다. 혁명. 지금까지는 완전히 다른, 그죠? 다른 그런 개념의 사회다. 이렇게 보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의 키 되는 것은 바로 정보와 지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보와 지식이다. 그죠? 정보와 지식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때 4차 산업혁명을 정의한다면은, 아까 얘기한 CPS, 즉,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다. 즉, 사이버상의 피지컬 시스템이다. 즉, 사이버 플러스 물리다. 그죠? 자, 실제적 물리는 우리가 피지컬이라는 것은 실제 우리가 만지고 느껴지는 건데, 사이버 피지컬이라는 것은 사이버상에서 존재하는 이러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가상 시스템이죠. 그죠? 지금 가상 시스템이 이제 그 메타버스 같은 것들. 그죠? 지금 최근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메타버스. 그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표적인 이제 사이버 그다음에 피지컬 시스템이 됩니다. 하나의 가상적인 공간에서 현실과 같은 똑같은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 있는 거죠. 그 공간을 또 사고 팔고도 하고 그 공간에서 어떤 상업 활동도 하고 하나의 어떤 그러니까 현실의 공간을 옮겨 놓고 그 공간에서 현실과 똑같은 어떤 그 경제 생활이나 뭐 예를 든다면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영위하는 그죠? 지금은 이제 경제의 어떤 하나의 공간으로서 경제적 공간으로서 대표적이죠. 그죠? 그렇게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사물 인터넷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사물 인터넷은 이제 IoT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IoT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이니셜이 이제 그 인터넷이죠. 인터넷 오브 싱스라고 이제 인터넷 그 다음에 of things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사물의 인터넷이다. 우리 가장 가까운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사물 인터넷에 우리가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자동주행 그죠? 시스템이라든지
자동주행 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집에서 냉장고에 우리 그런 거 있죠. 왜 바깥에서 차를 몰고 집으로 가면서 집에 냉장고에 붙어 있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우리가 이제 수세서 연결된 우리가 핸드폰에 있는 하나의 앱이 있겠죠. 이 앱을 통해서 목욕물도 덮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나요? 밥도 하고, 그죠? 자동으로 거기서 명령을 다 내리고 센싱이 되죠. 그죠? 센싱이 많은 센싱들이 붙어 있어 가지고 그 다음에 방도 덮이고, 여름이면 이제 방도 또 쿨링도 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 뭐냐면 사물 인터넷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냐면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것은 결국은 우리가 컴퓨터를 우리가 쓰는 컴퓨터의 공간을 이걸 이제 공유하는 거죠. 쉐어링 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를 우리 컴퓨터, 자기 컴퓨터 내에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을 하면 자기만 볼 수 있죠. 자기만 볼 수 있지만 이거를 사이버상에 있는 하나의 가상 공간에 저장을 하면은 여러 사람들이 패스워드만 있으면 이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유된 상태에서 서로가 회의도 할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고, 그 다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죠. 이 인공지능이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가장 representative한, 그죠?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이제 테크놀로지죠. 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는 사실 연결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3D 프린팅이라는 건데, 우선 인공지능을 보면, 인공지능은, 이걸 조금 지우겠습니다. 인공지능이란 거는 결국은, 스스로 학습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인공지능의 기능은, 이걸 조금 떼면은, 스스로 학습입니다. 스스로. 우리가 3차 산업과 4차 산업을 구별하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뭐냐면은 3차 산업은 우리가 정보산업이라 하죠. 이것도 정보산업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 4차 산업은 지식과 정보산업이죠. 자, 요것의 차이는 정보산업은 우리가 인푸팅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요거를 정보 처리합니다. 그죠? 정보 처리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인간이 입력시켜주는 정보에 한해서 그거를 처리하는 거죠. 이게 공장 자동화의 경우도 자, 인간이 그걸 갖다 세팅을 합니다. 세팅을 한다는 것은 그 정보를 인간이 입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 500개가 되면은 생산이 그만 멈추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컴퓨터는 인간이 입력한 정보의 시퀀싱, 즉 정보로 해 가지고 짜진 프로그램의 어떤 루프만 도는 겁니다. 그 주어진 값만 보고 판단하는 거죠. 인간이 인풋 시킨 이거의 값, 밸류 값. 요 값만을 보고 요 값 안에서 루프예요. 루프. 뺑뺑 도는 거죠. 루프. 생산량이 예를 들어서 500이 됐다. 그럼 일단 쉽니다. 그 다음 또 새롭게 리셋을 시키면 또 500개를 돌리고 뭐 이런 식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스스로 학습한다.
자, 스스로 학습이라는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공장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소위 이야기하는 여기에 있는 이제 빅데이터에 갖고 예를 들어서 구글에 빅데이터가 있다고. 구글이 빅데이터와 연결이 되어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옷을 만드는 회사라고 할까요? 이 옷을 만드는 회사에서 구글에 있는 빅데이터라는 것은 구글을 접속한 사람들의 통계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 통계를 우리가 너무나 많은 통계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접속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빅데이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많은 통계를 가지고 통계적 어떤 결과를 냅니다. 자, 여름에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름에 되니까 이제 파란색의 반팔티가 유행하고, 자, 그리고 이 파란색의 반팔티를 특히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뭐 부산 지역에서 더 많이 소비가 있더라. 지난 예를 들어서 뭐 3년에서 5년 사이가 그렇더라.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낼 수가 있겠죠. 물론 좀 짧은 기간이고 한데 뭐 어쨌든 그렇게 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인공지능은 우리 인공지능에 연결된 것은 이 빅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우선 인공지능은 스스로 학습합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또 어떤 거냐면 이제 다른 어디셔널한 인포메이션들 그 당시의 날씨,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이제 합니다. 그 사전에 어떤 데이터들, 시계열 데이터들을 가져와 가지고 날씨는 평균 몇 도였고, 날씨 그 다음에 온도, 그죠? 비는 얼마만큼 왔고, 그 다음에 뭐 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데이터들을 관련된 데이터들을 인공지능은 파악할 수 있겠죠. 당시에 뭐 시외버스에서 손님의 양이라든지 뭐 이런 엉뚱한, 그죠? 우리가 보기엔 엉뚱한데 이제 관련된 어떤 이런 변수들을 갖다가 찾아내서 결국은 지금은 평균적으로 볼 때 온도가 예를 들어서 뭐 20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외버스 승객 수가 3분의 2 정도 차고 뭐 이럴 때, 그 다음에 호텔방의 예약률이 뭐 한 20% 되고 뭐 이럴 때는 이 파란색에 대한 수요가 커지더라. 이래서 파란색.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은 이거와 연결된 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Supply Chain Management라 해서 SCM이다. 그럼 이 SCM이란 것은 공장과 공급업체, 그 다음에 디자이너,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SCM. 그러면 이 인공지능은 각각의 어떤 이런 공장, 그 다음에 공급업체 디자이너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죠. 내가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이번 여름에 이 파란색 옷 수요가 여러가지 앞전 데이터하고 이렇게 전부 검토해 본 결과 이 파란색의 수요가 좀 폭발적이겠다. 그러면 파란색의 어떤 원단을 좀 더 지난해의 2배 정도를 더 공급해 주세요. 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생산은 이거는 단지 우리가 이야기한 3차 산업에서의 어떤 정보를 갖다가 인풋 해준 상태에서 루프 상에서 빙글빙글 이제 시퀀스 상에서 세팅 값 안에서 도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Artificial Intelligence다. 즉 학습된 지능이라는 뜻입니다. 학습된 지능. 그래서 학습되어서 스스로 이제 우리가 학습한다. 그걸 우리가 인공지능 중에서 이제 딥러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딥러닝이라고 이야기한. 즉 이러한 학습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거를 갖다가 생산을 갖다가 컨트롤 인공지능이죠. 근데 이제 이러한 인공지능을 들었다시피 이러한 인공지능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자 아까 여기 보면은 이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인공지능을 제대로 이제 그 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했죠? 뭐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이런 연계되어 있다는 거죠. 연계되어 있다. 인공지능은 결국 뭐랑 연계되어 있냐 하면은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빅데이터, 아까 이야기하겠죠? 빅데이터로 분석을 하고, 그죠? 빅데이터가 연결되어 있고, 그죠? 인공지능이 되겠죠. 자, 빅데이터가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아까 이야기하는 이제 빅데이터는 구글 빅데이터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아까 이야기했죠, SCM 같은 거, 스프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같은 것도 이것도 연결될 수가 있겠죠, 그죠? 오늘 이제 다른 말로는 스프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자, 이것도 연결될 수가 있겠죠, 그죠? 스프라이 체인 매니지먼트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또 뭐 사물 인터넷, IoT도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또 어떤 모델 품을 만든다 하면은 이제 어떤 걸 하겠습니까? 그게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3D 프린터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 3D 프린팅하고 연결된 경우는 이런 거죠. 인공지능이 이제 빅데이터에서 여기는 구글 데이터를 이제 대표적인 예를 대는데요. 자, 구글 데이터에서 키워드하고 그 다음에 구글 데이터에 뿐만 아니라 구글과 연결된 페이스북 같은데,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자, 이런 데 올라오는 뭐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키워드도 있을 수 있고, 그죠? 키워드도 있을 수 있고, 사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진들을 파악을 하는 것이, 스스로 파악하는 것이 뭐냐? 물론 초기에는 샘플을 몇 개 줘야 됩니다. 이건 티셔츠다. 뭐, 이거 하지만 나중에는 스스로 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딥러닝. 자, 딥러닝이라 하는데요. 자,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인공지능이 파악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보니까 수많은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에 보니까 수많은 이런 모델들이 있어요. 20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통 이런 종류의 티셔츠를 입고 다니더라. 그러면 그와 가장 비슷한 그러면 이제 티셔츠의 모델을 한번 일단 출력해보자. 그죠? 그걸 출력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SCM이 연결되어 있다면은, 디자이너하고,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하고, 팩토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프라이어들, 원단을 재료를 스프라이 하는 사람들, 뭐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쉐어링 하는 거죠. 그걸 이제 뭐로? 3D 프린트로 프린트를 해서, 이제 그거를, 생산하는. 그러니까 3D 프린터가 없었을 때는 이게 엄청난 우리가 비용이 들죠. 하나의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옷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공업품 같은 경우는 특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몰딩 같은 걸 떠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금형이라 그러죠. 우리 소위 하는 금형. 금형을 떠서 그 금형을 또 수정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여기는 조금 더 라운드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자동차 시판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은 뭐 이런 식이죠. 여기 조금 요렇게 돼 있는데 여기 몰딩이 뭐 요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뭐 30도로 꺾어야 된다. 아니다. 40도가 더 좋겠다. 아니다. 50도가 더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다. 주름이 있어야 되겠다.
리플이 있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를 하나하나 다 30도짜리, 40도짜리, 50도짜리 금형을 다 맞춰야 돼요. 금형을. 근데 이 금형을 뜨는데도 금형이라는 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어떤 제품이 나오기까지의 모형을 뜨기 위한 하나의 틀을 만드는 건데, 각각의 부품을 갖다가 분해해 가지고 그 각각의 부품의 틀을 다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껍데기죠. 껍데기 셰시라는 그 부분을 갖다가 틀을 다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 보고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막 여러 개를 모형을 만들려면은 수많은 뭡니까 이런 자동차의 틀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이 비용과 시간만 해도 엄청나겠죠. 근데 3D 프린팅은, 자, 우리가 이제 도면을 그리고 그 도면을 수치를 조정함으로써 바로 프린팅이 되는 거죠. 입체적으로. 3D라는 것은 3dimension이라는 뜻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 입체라는 뜻이죠.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 그냥 평면으로 우리가 2dimension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평면에다가 그리는 거죠. 이게 하나. 요거죠. 3dimension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실 입체라는 이야기입니다. 입체. 응? 입체라는 이야기죠. 그죠? 입체.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다 보이는 거죠. 입체라는 것은. 입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3dimension으로 그리면은 이거는 실제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30, 40, 50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하고는 완전히 시간과, 이거는 엄청난 이 금형 하나씩 뜨는 데마다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각각의 비용을 다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요거를 뭐 단순하게 지금 30, 40, 50 했지만 각각의 부품마다 전부 다 해야 되면은 그 비용이란 것이 그래서 엄청난 이제 R&D 비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이제 소상공인들은 이런 것들을 접근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비용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걸 하려면 굉장히 좀 어떤 이런 것들 모형을, 예를 들어서 10개의 모형이 있다. 30, 40. 그러면 이게 뭐 퍼실리티도 억수로 커야 됩니다. 시설. 그죠? 억수로 커야 되겠죠? 자, 그런데 3D가 있으면은 이게 억수로 클 필요가 없겠죠. 그죠? 축소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장난감 정도로 축소해도 되고, 자, 이러한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이제, 소자본가들, 자기가 재능은 있대 자본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작은 사무실 하나만 있으면, 그죠? 얼마든지 자기가 개발할 수 있다는 거죠. 뭐 덕분에? 3D 프린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굉장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겁니다. 자, 왜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냐? 4차 산업이 그래서 이제 기회가 있다는 거죠. 기회. 4차 산업의 이제 기회란 것은 지금까지 가졌던 패러다임을 완전히 체인지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하나의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큰 퍼실리티와 엄청난 이제 캐피털이 필요하겠죠. 그죠? 캐피털이 필요합니다. 자, 엄청난 캐피털이 필요한데, 이러한 캐피털은 결국은 대기업이나 소개한 중견기업들 또는 대기업들, 이러한 자본이 축적된 기업들만이 인발브가 가능하죠. 자, 그래서 결국 뭡니까? 시장에서 이 마켓 쉐어를 갖다가 이러한 기업들이 점유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new entrant들, 새로운 진입자들을 브락시키죠. 막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은행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볼까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은행은 옛날에는 점포수를, 그죠? 점포수를 많이 가지는, 자, 뱅크 보죠. 뱅크. 이번엔 뱅크를 보면, 은행은 점포수를 많이 가지면, 이거는 뭡니까? 손님을
손님 확보가 증가하죠. 옛날 같은 경우. 왜? 동네 곳곳에 다 설치하면 가까운 데 간단 말입니다. 왜? 돈을 가지고 멀리 왔다 갔다 하는 건 원래 그건 위험하니까요. 되도록이면 집에서 가까운데, 자기의 근거지에서 가까운 데 가려고 하겠죠? 맞죠? 손님은 증가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점포수를 확보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의 싸움이었습니까? 결국 자본의 싸움입니다. 자본의 싸움. 자, 결국 자본의 싸움인데, 근데 이 자본의 싸움인데, 자, 지금은 뭐가 됩니까? 그러면 지금은 이제 4차 산업이 돼서, 일단 4차 산업에서 가장 큰 게 뭡니까? 4차 산업에서는 작은 하나의 셀폰, 셀폰에 앱이 하나 있으면 이러한 점포를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점포에 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점포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앱을 사용하지 못하는 지금의 어떤 중장년층들 들만 이 점포가 필요했죠. 근데 이 중장년층들 시간이 감에 따라 이제 다 이제 이제 사망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제너레이션들이 이 자리를 메꾼다면 이 새로운 제너레이션은 정부화 세대입니다. 지금의 30대 내는 40대. 이 정부화 세대들은 지금 이제 50대까지는 초까지는 웬만한 분들이 이 앱이라든지 능숙하거든요. 이 정부화 세대가 되면은 이 사람들이 점포에 갈 수 있는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무엇이냐? 간단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핀테크라고 하죠. 핀테크. 요거 핀테크는 이미 정보화 시대가 시작될 당시부터 기존의 거대한 자이언트 뱅크들을 리플레이스하고, 자이언트 뱅크들이 이제 잘못하면 이러한 핀테크 기술을 가진 작은 그죠? 작은 어떤 1인 기업에 의해 가지고 졸지에 이거 이제 경쟁력을 잃을 수가 있는 거죠. 이 1인 기업이 이 핀테크 기술을 이용한 어떤 앱, 금융 앱을 마련한다면은 이 금융 앱에 의해 가지고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죠? 또는 이 금융 앱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작은 사이버상에서의 뱅킹 시스템, 뱅킹 시스템이 되고, 이것이 또 하나의 뭐냐면 비즈니스로 발전이 된다면은 결국은 뭡니까? 거대 공룡의 어떤 이런 거대한 은행들을 바로 한 방에 일시에 퇴출시킬 수 있는 이러한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규제가 이거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기술은 발전했는데 또한 보안도 강화되고 있고 기술적 보안도 보충되고 있는데 이런 걸 막을 수는 없는 거죠. 이 규제는 더 이상 철폐되는 거죠. 규제가 자꾸 없죠, 그죠? 이거는 이제 기술을 발전했는데 그 기술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뭡니까? 마땅하지 않는 거죠. 그것 또한 낭비고, 그것도 참 어리석은 짓이죠, 그죠? 그거는 필연적으로 기술의 압력에 의해 가지고 모든 시스템은 정비가 되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보완할 수 있는 것, 그죠? 이러한 보완책이 점점 나옴으로써 결국은 어떻게 되죠? 비즈니스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비즈니스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자,
이해하시겠죠? 이제 비즈니스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고 있다. 이것이 다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결과고, 이는 결국 뭘 이야기합니까? 새로운 기회를 가지고 오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고 새로운 기회를 이제 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죠?